고령화 사회. aging rate rise? 잘 모르겠는데요. An aging society. An aging society. Aging society. 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선생용어의 김성백입니다. 네, 오늘도 전혀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고령화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 경로 사상이 부족해졌다, 효가 상실된 시대였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효라든가 경로 사상, 부모님을 봉양해야만 한다든가 이런 얘기 쪽으로 좀 중심으로 갔는데요. 오늘은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때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1946년부터 1964년 동안 만 17, 18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그냥 베이비부머스라고 하거나 The Baby Boom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일을 하는 노동력일 때는 좋았어요. 미국 인구가 한 3억이 조금 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그마치 7,500만 명을 차지한단 말이죠. 이들이 노동력이었을 땐 너무 좋았죠. 일할 사람들도 많고 미국 경제가 팍팍 커가고 말이죠. 문제는 2011년부터 해서 이 베이비붐 세대, 즉 가장 먼저 태어난 1946년 세대가 만 65세, 다 은퇴 연령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말이죠. 통계상으로는 8초에 한 명이 은퇴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누가 먹여야 되나요? 당연히 젊은 세대에서 이들을 부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노동력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미국의 피부양자로 위상이 바뀌면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는가 좀 오늘 고령화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day's Key Expressions 진행해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곁들여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An Aging Society, 현재 진행 중이니까 An Aging Society라고 하고요. 인구 전체 가운데 7%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 다시 말하면 65세를 넘어선 고령자가 인구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An Aging Societ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령 사회는 이미 고령이 됐어요, 사회가.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 사회. 그렇기 때문에 Unaged Society라고 합니다. Unaged Society 이미 되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는 말이죠. A Super-Aged Society라고 하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쓰는 말입니다. 20%입니다. 정리하죠. 고령화 사회, Unaging Society, 고령 사회, Unaged Society, 초고령 사회, A Super-Aged Society. 슈퍼가 아니고요. Super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요? 어떠한 대열에 합류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join the ranks of something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orea has already joined the ranks of aging nations, not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Korea has already joined the ranks of aging nations, not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Join the ranks까지는 같아요. 복수 써야죠.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not developed countries 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자, 참고로 우리가 노인이나 고령자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복수명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명사 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노인이나 고령자를 얘기할 때 먼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the elderly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the elderly population. 그리고 the elderly, the aged. 그렇기 때문에 elderly people이나 aged people 이런 말도 쓸 수 있겠고요. 또 가끔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 지하철 같은데 senior citizens 이런 말도 써 있는데 senior citizens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
분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조금 아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나 노인학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복지가 welfare이기 때문에 elderly welfare란 말씀 되겠고요. 혹은 welfare for the elderly 혹은 elderly peopl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반면에 노인학대라고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elderly abuse라고 쓰거나 아니면 abuse 이땐 for가 아니죠. 나쁜 일이니까 against the elderly 혹은 elderly people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노인복지, elderly welfare, welfare for the elderly 그리고 노인학대, elderly abuse 아니면 abuse against the elderly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네요. 노인을 부양하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노인 소외와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을 부양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support 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support the elderly 혹은 support elderly people 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노인 소외와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때 소외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고 한쪽에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alienation이에요. alienation. 그래서 the alienation of and lack of proper care for the elderly. 이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alienation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care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다르죠. 이건 the alienation of the elderly란 말과 lack of proper care for the elderly란 말이 합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가 달라지면 두 개 다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죠. 그럴 때 쓰는 말은 the elderly who live alone 이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다시 말하면 the elderly 혹은 elderly people,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이라고 쓰신다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아무래도 경제 인구에 대해서 그리고 부양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경제 가용 인구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쓸까를 살펴보죠. People of working age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 가용 인구입니다.